좋은 아침입니다. 6월 24일 오늘의 이슈 한보윤이 전합니다. 자, 보험 관련 기사로 첫 번째는요. 설계사들 중에 17%가 월 50만 원도 못 벌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최근에 영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유전자 키트 검사 키트 있죠. 이게 이제 좀 정부의 제재를 당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 이슈로는 결국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대기업의 세혜택까지 늘려주면서 투자 살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내용 전달하고요. 그리고 국제경제 이슈로는 G20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개미가 산 상반기 10개 종목 중에 9개가 박살났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뭐 늘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죠. 금리 역전, 뭐 장단기 금리 역전,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늘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생명 손해보험은 아닙니다. 전속설계사입니다. 전속설계사는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은 뭐 하나생명, 삼성생명, 손해보험 뭐 현대해상화재, 화재, 뭐 KB손해보험 이런 식으로 그 원수사라고 해서 그 보험에 소속된 설계사들을 말합니다. 통상 이제 이거를 우리가 비교하자고 하면 이제 GA라고 해서 이 GA는 제너럴 에이전시라고 해서요. 독립대리점이라고 하는데, 독립대리점은 모든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다 갖다 팔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판매 조직을 말하는데, 여기서 통계자는 이제 전속설계사고요. 생명 월 평균이 307, 손해는 284만 원이고 50만 원 이하가 17.9, 19.7, 그리고 500만 원 이상 17.4, 16.6. 이 기사 내용에 보게 되면은 500만 원 이상인 설계사가 전체 17.4%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들이 매출의 51.5%를 달성한다. 결국은 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보험 설계사들한테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전속 설계사들을 갖고 있는 보험사에서도 어떤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혜 같은 경우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특정한 이러한 관련 통계자를 본 건 아니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전자 검사로 암침에 찾아요. 광고한 유전체 업체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이 DTC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생명윤리법과 관련된 건데, 그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망에 이렇게 뭐 50조 사망에 열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나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2개 항목, 그리고 46개 유전자에 대해서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체 검사 기관이 할 수 있다라고 허용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 사실 이러한 것들은 원래 의료기관이 해야 되는데, 요 부분까지는 필요하다면은 요 정도까지는 의료기관이 아닌 너네들이 해도 돼 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면역세포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법이 안 되니까 일본에 가서 배양을 해놓고 와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일본 가서 뭐 주사를 맞고 이런 식으로 그 제도가,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뭐 일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 진행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뭐냐면 해외에서 이걸 진행하는 업체들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외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조항에 넘어가 있는 것들을 시작부터,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여기서 동의서 쓰고 하는 이 시작부터 모든 거가 다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불법이다라고 해서 그런 업체들 제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무튼 뭐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규제 때문에 어디까지 이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지, 뭐 이러한 그 유전체 검사에 대한 어떤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의존해서 그 뭐 질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그 보조 자료를 쓸 때는 조금 이제 그 주의할 필요는 있고요.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잘못 활용한다라면 되레 더 안 좋은 컨설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윤창호 제2윤창호법이 내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정리를 좀 해놨는데, 네, 이거죠. 네, 여기 있네요. 네. 일단 강화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강화되죠.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그리고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게 0.08로. 자, 취소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뭐 처벌뿐만 아니라 벌금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일단 뭐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사고를 내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무튼 뭐 저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음주운전 뭐 정말 뭐 사실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본인 의지에 하는 게 아니죠. 술 먹으니까 술김에 하는데 무튼 시작부터 술을 마시기 전부터 뭔가 그것도 뭐 스스로 제재하기 어렵겠지만 무튼 그 시작부터 이거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가질 필요성이 분명히 결과 이러한 사고를 줄이는 거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뭐 우수인증 설계사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보험계약 대출 활용해달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도 가끔 나오고 그리고 자, 지난 19일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77세 운전사가요. 코란도 차량 갖고 14km를 역주행했는데 왜 역주행했냐고 보니까 결국은 고속도로 휴게소 갔다가 거꾸로 나온 거죠. 그리고 14km를 달린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사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성건사 3년 단축하고 뭐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급하는데 이게 뭐 이제 강제 제재가 없죠. 이거 강제할 수 사실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무튼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뭐 고령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 시장 그러니까는 이 통계 자료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컨설팅에도 이러한 것들이 좀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국내 경제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뭐 이제 설비 투자할 때 이 설비 투자에 감가상각을 해주는데 이 감가상각의 비율을 높이겠다.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짜리면 연 10% 감가상각을 하면은 경비로 100억씩 인정을 해주면서 이거에 대한 혜택을 기업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비로 인정된다라는 건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뭐 매출 그 다음에 경비 빼서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죠. 근데 이거를 조금은 이제 많이 짧은 기간에 해주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 가속상각을 하게 되면 100억씩 좀 전에 예로 말씀드리면 100억씩 그 감가상각을 받는 게 한 200억씩 받고요.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5% 가속상각을 하게 되면은 막말로 거의 3년이면 다 터는 거죠. 경기로요. 그리고 대기업은 원래 신산업 설비 투자만 했었는데 이거를 모든 설비 투자에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 기업의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충분히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조치들이 다 이제 연결되게 되면 결국은 시작은 다양한 이제 지표들이 안 좋았다라는 거, 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라든가 앞으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뭐 신용평가사들이나 국내 평가사들 다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부분 다 합쳐져서 결국은 여기에 이제 그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건 본격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정부가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쪽에 많이 힘이 기울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G20이 이제 일본에서 열리게 되죠.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이때 이제 지금 이 G20에 대한 기대들이 솔솔 그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려감도 굉장히 많지만 이 G20의 이제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제 뭐 화해에 있는 장비를 돌려달라. 미국은 일부 이제
중국의 이제 이러한 그 관련된 기업들 5개 다 블랙리스트로 발표하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협상에 앞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결국 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가장 뭐 핵심이 되는 건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금리나 카드를 만지작거렸는데, 이것의 힘이 크게 입으려면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잘 타결이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힘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보통 가장 핵심인 것은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해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 통계 자료입니다. 이 10년 전 통계 자료를 저도 갖고 있고 이걸 영업할 때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개인들이 상반기 톱10 10개 중에 9개 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떨어진 폭이 7.25부터 해서 많은 건 23.85, 7%까지, 그리고 유일하게 오른 게 메지온이라고 해서 27.72% 올랐네요.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 뭐 저는 늘 이제 단기적인 투자는 분명히 어렵다, 그리고 개미들은 늘 정보를 받을 때 이미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이러한 개인 투자 시장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통계 자료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과거 10년 데이터를 봐도 보통 개미, 기관, 외국인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거든요. 뭐 늘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결국은 주식시장은 체급이 없는 시장이고, 체급이 없는 시장에서는 늘 개미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들을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투자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들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금값 6년새 최고, 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금리 인하, 뭐 금리 인하는 일단 비용, 기회비용에 대한 이제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을 투자한다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금은 다 아시다시피 뭐 이자를 주는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금은 절대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안 좋다라고 인정받을 때, 악재가 있을 때, 그리고 특히 미국의 이제 뭐 이제 안정성이죠. 예, 경제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달러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이제 악재를 갖고 움직이는 투자재고요. 두 번째는 뭐 이자를 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금 투자를 할 때 가장 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장 금리죠. 내가 여기에 투자하지 않고 시장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 결국은 이 기회비용이 작으면 금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선호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는 결국은 시장이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어둡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최근에 금 투자가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1,400달러 온스당 1,500까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는 17%가 넘는 19%가 넘는 그러한 수익도 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인하 가능성 역시나 이제 1.4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단기금리죠. 1.75에 비해서 무려 격차 0.33까지 났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역전이 됐을 때 보면 2012년 이후에 금리가 인하됐던 5차례를 다 보게 되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한 지 1에서 4개월 이내에 실제 기준금리 인하로 연결됐다라는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그 어떤 전망을 좀 강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7월 1일까지 자동차세 내야 되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통상 6개월 단위로 내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했던 뭐 자동차세는 아시다시피 CC로 일반적으로 매겨지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미리 내신 분들도 있고 뭐 연납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 안 내면 3% 가산금 붙습니다. 챙기셔야 되고요. 뭐 원유 가격 오르고 천연가스 떨어졌다라는 거, 최근에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 문제 있죠. 격추한 거 드론으로, 이 문제 갖고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ETF 가격이 올랐다, 뭐 그런 얘기고, 지금 비둘기파로 변신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요번에 FOMC 회의했고 거기서 대부분의 이제
그 반응들은 결국은 비둘기파 쪽으로 이제 이제 완화 쪽으로 이제 초점을 좀 맞췄던 거죠. 그리고 이 제롬 파월 이 의장도 나름 매파였는데 이 사람도 분명히 이번에 방향을 비둘기파 쪽으로 좀 완화했다라는 그런 내용.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좀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결국 금리 인하는 이제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건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이제 시장에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걱정이다라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돌아서더라도 우리나라 자체로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중국의 A주가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된데 이게 아직도 남아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수급 개선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고, 여기다가 또 뭐 앞서 말씀드린 신용평가사들의 그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전망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결국은 대한민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영향을 보지 않을 것이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면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 결국은 펀더멘탈은 좋지 않은데 심리적인 요인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펀더멘탈이 이제 체력이라면 이 심리적인 요소는 뭐 헝그리 정신 같은 거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체력이 안 돼도 왜 이를 악물고 뭐 일본과 축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딸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걸로 이기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이게 좀 비교가 적절치는 못하겠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좀 영향을 좀 분명히 미칠 것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한국도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정상회담이 좋게 이제 끝난다라면 이것이 굉장히 시장에 조금 심리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출금리 산출 방식 바뀐다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잔액기준 코스피, 여기에 이제 그 기준을 내는 평균을 내는 것 중에 다른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 새로 반영된 것들이 아무래도 금리가 낮은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기존에 반영되지 않은 요구불 예금이라든가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결제성 자금과 정부 한국은행의 차입금 등이 반영되는데, 이들이 금리가 낮은 편이니까 전체 금리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 이전 대출은 갈아타기 해야 되기 때문에, 갈아타려면 뭐 아시다시피 뭐죠? 중도 상환 수수료, 이거랑 비교해서 선택을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 뭐 챗봇들이 잘 나와서 뭐 요금을 내라, 그리고 금리나 뭐 이런 조건들 나오면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뉴욕 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 금리 인하, 그리고 미중 요번에 G20 협상, 이거에 대해서 관건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뭐 토스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원래 이제 그 아파트 관리비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었던 게 실제 이제 그 관리비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파트 관리 앱인 아파트 아이와 얘네 토스가 제휴를 해서요, 납부도 할 수 있고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평균 얼마를 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토스머니로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3,000원씩 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하실 필요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노딜이냐 빅딜이냐,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기서 기사를 보게 되면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돕는 대가로 미국이 무역 전쟁에 한 발 물러선다라는 시나리오도 볼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과 60일 이동 평균선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 이동 평균선은 참여자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심리적 궤적을 얘기하는 거고, 20일 이동 평균선은 상승인데 60일 평균선 하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단기 투자 시세로 보는 거고, 지금 주가가 더 오른다라면은 조금씩 이익을 보고 빠져나와라라는 뭐 이 김대복 씨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한 주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